반갑습니다. 30년 정치부 기자를 한 경력에다가 원자력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탑세라니까 대단히 참 상큼하고 요점을 찍어내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북한이 비핵화될 거다, 그런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핵화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뭐 신문에 나오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김정은이가 뭐 군부가 말을 안 듣는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않는 쪽으로 막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는 얘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가 목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프랑스는 원폭 가지고 있죠. 독일은 없고. 그래도 뭐 잘 지냅니다. 무슨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원폭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남북한이 대단히 사이가 이제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 평화 정착의 그 정책이 제대로 돼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모든 얘기가 다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북한이 열심히 하여간 하고 있는 그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 평화는 훨씬 더 증진되고 전쟁의 위험은 많이 줄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그런 노력은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굉장한 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이런 거는 다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머리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놓으면은 북한이 양보를 합니까? 실로적으로 합의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지 미리 날짜를 정해 놓는 거고, 좀 약간 독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의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도중에 뭐 정상회담 뭐 팬딩한다고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다 그랬더니 보니까 다음날 다시 취소, 그런 전략적인 미스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젊은 여자가 자기네 부통령 놓고 오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랬더라고요. 하여간 참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평화만 오면 우리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판매하자라는 거와 그다음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은 대단히 비슷한데, 저는 좀 기술적인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졸속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줘야 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대단히 전력을 필요로 해요. 지금 뭐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기의 양도 양이지만 질이 형편없어요. 전기에도 질이 있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전기 불빛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질이 나빠서 와이셔츠를 꿰매도 제대로 방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판매를 하면 산업용으로 쓸 겁니다.
산업용어. 그러면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한번 딱 수입을 하면 그 발전소를 유지하는데 거의 설계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소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원전을 공급을 하면 우리한테 기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적대시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력을 공급해줌과 동시에 우리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우리가 우월적 지위에서 협조가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1990년대에 카터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서 원전 지어주기로 했고, 그때 제가 아주 깊이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중국, 일본, 미국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원전을 공짜라도 지어주려고 덤빌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90년대에 정부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했는데 형편도 없어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충 미국에 하는 대로 하는 쪽이지. 차마 그럴지까지는 몰랐는데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그 열망과 전략을 가져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리는 중국 원전은 대단히 불안전해요. 그게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국이 중국 원전 이렇게 않고 탈원전을 하고 있는 정권하에서 한국형 원전을 채택을 한 것만 봐도 우리 원전이 얼마나 좋은 원전인가가 사실상은 영국이라고 그러는 선진국에 의해서 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 원전을 수입했어요. 자기네 원전이 안 되겠다라는 그 내부적인 자성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형 원전은 성능, 안전성, 가격, 공기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북한에 팔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언론도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핵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북한의 원자력 참여 인력이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공산주의가 그 사람을 많이 써요. 걔들은 전부 다 취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데가 필요 있건 간에 많이 쓰긴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형 원전 세계 최고의 원전을 설계하는 인력이 한 250명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원자탄 만드는 데 지금 한 3,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비핵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간 남북 간의 평화가 되면 이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강들은 북한이 비핵화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같이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그 운명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인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보면 절묘한 조화가 가능해요.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은 평화적 이용, 그러니까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결료 만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전기 생산하는데 굉장히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선행 핵주기 그런 말을 씁니다. 선행 핵주기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가만히 보면 북한은 뭡니까? 후해 핵주기라 이게. 예, 그 플루토늄 농축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폭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스펜트 퓨얼 사용 핵연료를 써서 그렇게 핵무기 만들고 그러는 것이 핵무기 만드는 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그 따라오는 기술이 많거든요. 그런 기술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거라.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합치면 선행 핵주기와 후행 핵주기가 한데 합해지는 한민족 전체에 대단히 정말 나이스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인데 인력, 예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디자인에 흡수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그렇게 조인트로 하면 한국형 원전이 아니라 한반도 원전을 우리가 개발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기술을 한 대 합치면 뭐 원자로 폐로 사업 이것도 사실 좀 후행 사업인데 그죠? 후행 사업인데 이것도 북한하고 훨씬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효과가 날 것 같고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연료인 목수휘열 이런 거 아마 북한이 우리보다 적어도 기초 기술을 앞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인공 태양 사업 그것도 다 후행 핵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합쳐서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잘 끌어주면 이럴 수 있는 포텐셜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졸속 탈원전 정책의 위험성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에 들어선 게 1978년이니까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위험하다고 그러는지는 이해가. 우리가 그 자전거 타면서 1년에 150명이 죽어요. 근데 자전거 없애자는 말은 나 지금까지 못 들어봤고 전력 감전 죽는 게 한 50명 됩니다. 석기 시대 말고는 다 그런 산업에 의한 그런 사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원전은 그런 게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건 40년 동안 한 30만 명 됩니다. 한 도시가 다 없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당뇨의 10%가 그 미세먼지로 당뇨의 10%가 미세먼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미세먼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뭐 정말 지금 탈원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정부가 왜 그러느냐 미쳤느냐 아니거든요. 정부가 볼 때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위협은 없어 보이지만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정부가 괜히 그럴 리 없잖아요. 다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원자력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계의 잘못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원자력계에 계신다고 그러면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원자력계의 문제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원자력계의 근본이 한국전력이라는 데인데 한국전력이 한 지금 100년 넘게 회사가 저기 되면서 전에는 한전보고 북마전 그랬어요. 그죠? 북마전. 이게 1세기 동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받아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예 근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대단히 퇴폐적이라는 게 무슨 남녀 간의 퇴폐가 아니라 그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참 한심하거든요. 이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제 결말을 맺어주시죠. 여기 예약한 시간이 한계가 와가지고요. 먼저 이렇게 문제 있다고. 예, 아닙니다. 시간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편시간은 그러면 한 3분이나 5분만 더 할게요. 특히 거국표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계가 다 지금 풀상 망하는 상황이 돼도 원자력계에서 반성의 분위기는 없어요. 정부가 잘못하는 거지 우리는 no fault. 그런 거를 제가 다른 사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것만 이제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만든 것은 원자력계인데, 제가 정부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57년도에 그 이승만 박사가 트리가마트 2라고 하는 실험로를 설치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시작됐어요. 이제 60년 됐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입니다. 10명의 대통령.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정권이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고 그 정권이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술이 약화되거나 없어질 텐데, 60년 동안 10개 정권에서 중에 문재인 정권이 처음으로 탈원전을 한다. 그럼 이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개 정권 중에서 보수 정권만 있었느냐? 아니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지금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런 진보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은 탈원전 하지 않았어요. 4기씩이나 졌어요. 4기씩이나. 제일 많이 졌어. 결정했어요. 4기씩이나 지금 결정을 했는데, 지금 10번째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려고 그러면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이 정부가 아니다 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정통성이 막강해야죠. 조심해야죠. 아주 조심해야죠. 근데 저는 조심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고리 5, 6호기 결정을 하고 중단 결정을 하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공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죠. 국민 세금 1,200억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시키고 나서 공론화를 했는데 순서를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론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냥 공사 진행되니까, 자, 저거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국민들 여론을 내십시오 라고 공론화 먼저 하고 나서 그 공론화에 따라서 중단을 결정하자라고 했으면 1,200억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그럼 안 나갔죠. 근데 1,200도 엄청난 돈이지만 그렇게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중단부터 시켰다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 아니냐. 이게 가슴이 아프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공사 운행 중지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지진 때문에, 지진은 원전의 사고가 아닙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원전 사고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원전 사고가 아니라 해결료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서 해결료가 식지 않아가지고 녹아내리고 수소가스 나오고, 그게 원전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통령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 문제, 공론화위원회 먼저 하지 않고 공사 먼저 중단시켜서 혼란을 초래하고 이런 걸 봐서도 보면 내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부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그러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